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배웠죠? 함수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써볼게요. 구구단을 했던 거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구구단 8단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8, 4, int i는 1, i는 8, 8이 아니라 9죠. i 뿔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d 곱하기 %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 i 단 곱하기 i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구단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가정을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자, 회사 이제 C언어를 다루는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자, 그러면 회사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들. 그래요, 5천만 원이라 합시다. 뭐 신입으로 갔는데 신입 회사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일단 간단하게 8단을 출력하는 일이래요. 8단을 출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8단을 출력하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자, 그래서 8단을 열심히 출력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 참여하는 인원 중에 클라이언트랑 아니다. 그렇게 가져봅시다.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하냐면 8단 출력을 예를 들어서 5번 해달래. 5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몇 번 쓰면 되죠? 둘, 셋, 넷, 5번.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8단 출력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5번.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코드의 길이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얘를 별도의 함수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프린트. 자, 함수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죠? void. 그 다음에 함수명 8단이라 쓸까요? 그 다음에 숟가락 중괄호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를 뭐 한 거죠? 그렇죠, 정의한 거죠. 이거는 정의한 거지 실행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으면 뭐 해야 된다? 실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자, 이게 뭐죠? 함수 실행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썼기 때문에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 번 실행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더 써주면 몇 번?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구단 요청을, 그러니까 8단 출력하는 걸 요청을 5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요 안쪽에서 반복문을 이렇게 돌리니까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가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코드의 길이도 일단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8단을 몇 번 출력했다? 5번 출력하는 거 가능하죠. 자, 근데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일을 잘하니까 요거를 100번 출력해달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0번 출력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 돌려가지고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0. 자, 이게 지금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요 안쪽에다 돌리게 되면 이 8단이 몇 번 출력되는 거예요? 총 100번 반복되겠죠? 그죠?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d 해가지고 요게 몇 번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실행해보면 총 100번째 해가지고 9단이, 8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고 있다가 자, 클라이언트가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8단 출력을 100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미션을 클리어를 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하냐면 2단을 출력을 해달래요. 그 다음에 2단 출력은 한 3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단 출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라고만 바꿔주면 얘는 몇 단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2단 출력하는 반복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2단 출력 가능합니다. 요걸 3번 출력하는 거 당연히 요거 3번 써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8단 출력을 어느 날은 100번, 2단 출력도 갑자기 횟수가 늘어는 거예요. 얘는 뭐 27번.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뭐 217단. 그 다음에 뭐 얘를 말도 안 되는 뭐 530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2단 출력하는 거 이렇게 만들기 싫으니까 우리가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함수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단을 2로 결정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 2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3번 출력하는 것 또 27번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를 맡은 회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다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217단, 530단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한 그 단을 미리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귀찮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손쉽게 함수를 매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손쉽게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즉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좀 더 손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프린트 단. 자,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고 함수명을 바꿔봤자 지금 이 녀석은 몇 단을 출력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10번 출력하든 100번 출력하든 8단밖에 출력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8단을 출력하는 원인이 누군 거예요? 누가 8단에 대한 원인이죠? 지금 얘죠. 그렇죠? 지금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에서 int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int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뭐인 거예요? 8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3으로 바꾸면 몇 단 출력되는 거예요? 3단 출력되는 거고 4 집어넣으면 4단 출력되는 거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일단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3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 3을 넘겼으면 이거는 몇 단을 출력해달라는 의미 같아요?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거죠? 느낌상? 그렇죠. 3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5 넘겼어요. 몇 단? 그렇죠. 5단. 제가 만약에 여기다 17을 넘겼어요. 몇 단? 그렇죠. 17단 출력해달라고 한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지만 된다고 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출력했을 때 몇 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 4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지금 int 단이라는 값이 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로 현재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얘는 3단, 얘는 5단, 얘는 17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맞춰봅시다. 이 단이라는 요 변수의 값은 그러면 값이 고정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값이 미정이어야 될까요? 그쵸? 값이 미정이어야지 않겠어요? 값이 지금 4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백날 이렇게 넘겨봤자 얘는 몇 단밖에 출력 못하기 때문에 4단밖에 출력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값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녀석 출력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단이라는 거에 값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넘겨준 값이 이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들어오면 되냐면 이 안쪽에 들어오면 돼요. 이 소괄호 안쪽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이것도 변수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변수로 하는데 이런 걸 무슨 변수로 하냐면 매개 변수로 합니다.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일까요? 여러분들 매개의 뜻 아시나요? 자, 매개는 뭔가 연결시켜준다. 매개자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자, 매개 변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함수 지역이라 하거든요. 함수 에어리어. 함수 에어리어. 함수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안산에 거주 중이잖아요. 안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사람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산 지역 사람이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대전에 거주하고 여러분들 주민등록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으면 대전 지역 사람, 부산에 되어 있으면 부산 지역 사람이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요 안쪽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프린트 단의 지역 공간이에요. 지역 공간.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를 지역 공간이라는데 왜 그러면 매개 변수냐? 함수 지역과 그 다음에 요걸 함수 내부라 합니다. 함수 내부와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요 녀석들을 함수 외부 공간이라 하거든요. 함수 외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함수 외에는 다 함수 외부 공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산에 살았어요. 자, 안산에서 다른 지역은 다 안산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죠? 외부 지역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쪽을 함수 내부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함수 외부라는데 얘가 그러면 왜 매개 변수냐?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int 단이라는 요 매개 변수의 값은 언제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넘겨준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넘겨준 값을 영어 뭐냐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랍니다. 뭐라고요? 인자값.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규먼트라고 해요. 아규먼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겨준 그 인자값이 어디에 꽂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매개 변수에 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정말로 내가 넘겼을 때 3단 출력되고 5단 출력되고 17단 출력되는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printf %t 단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자, 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해볼까요? 자, 실행하니까 뭐 어떻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3단, 5단, 17단 정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값에 따라서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더 이상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유연한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단은 여러분들이 10번 출력하는 100번 출력하는 몇 단밖에 출력 못했죠? 그렇죠. 3단밖에 출력 못했단 말이에요. 5라고 하면 5단, 100 하면 100단밖에 출력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에 뭐가 결정된다? 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인자값을 넘겨가지고 매개 변수를 세팅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단을 출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을 했어요. 그래, 너가 고객에 맞게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게 단을 잘 출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뭐냐면, 야, 네가 3단을 몇 가지만 곱하라면 17까지 곱해줘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또는 5단을 100까지 곱해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해봤자 몇 가지 곱해요? 그죠? 여전히 9까지 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행해봤자. 왜냐면 매개 변수에 의해서 단의 값은 결정됐지만 지금 9라는 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9까지밖에 안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limit라 해가지고 limit라는 변수에다가 9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9 대신에 limit를 썼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가지밖에 곱하질 않죠? 어차피 리미트 여기다 쓰나 이거 여기다 쓰나 이건 9잖아요. 9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도 여전히 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리미트라는 요 변수도, 이 변수도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9까지 곱하죠. 그러면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int 리미트의 값을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받아오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단 옆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돼요. 참고로 얘도 매개 변수예요. 자,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는 쉼표로 분리해서 씁니다.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3개 넣고 싶으면 3개, 4개 넣고 싶으면 4개, 5개 넣고 싶으면 5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개 변수를 몇 개 썼죠? 2개 쓴 거예요. 얘도 매개 변수, 얘도 매개 변수란 말이에요. 참고로 매개 변수 같은 경우도 요거 안 됩니다. 변수 이름이 중복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변수는 중복 선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매개 변수도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름은 다르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변수도 설정했고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도 설정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들은 값을 어디서 받아온다? 함수 내부에서 받아온다, 외부에서 받아온다? 그죠? 함수 외부에서 받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자, 빨간 줄 그어진다는 거는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종의 규칙인데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2개 썼으면 인자값을 2개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여러분들 매개 변수가 몇 개였어요? 1개였으니까 사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류 찾아왔죠. 근데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 몇 개예요? 2개죠?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자값 몇 개 넘겨줘야 되냐면 2개 넘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겼을 때 얘는 그러면 뭐예요? 13이 어디에 꼽히냐면 단이라는 변수에 꼽히고요. 17이 리미트라는 변수에 꼽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실행됐을 때 5가 여기 꼽히고 그 다음에 100이 여기에 꼽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매개 변수의 순서에 맞게 인자값을 넘겨줘요. 인자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값을 여러분들 3과 17을 넘겼으면 단과 리미트에 3, 17이 이렇게 순서대로 꼽힌다는 거예요. 3이 리미트에 꼽히고 17이 단에 꼽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순서대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얘는 17까지 곱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함수는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더 유연해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불편한 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써줬기 때문에 인자값을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일종의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넘기기로 약속했으면,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썼으면 무조건 인자값을 넘기셔야 돼요. 인자값을 안 넘기면 이 함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1개 넘기기로 했으면 매개 변수 몇 개? 1개. 2개 넘기기로 했으면 매개 변수 몇 개? 2개. 3개 넘기기로 했으면 매개 변수 몇 개? 3개.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넘기는 값들이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얘는 뭐죠? 데이터 타입이? 정수잖아요, 정수. 그죠? 자, 지금 제가 여기 매개 변수 데이터 타입을 뭐라 썼어요? 인트잖아요. 인트는 그럼 뭘 받기로 한 약속이에요? 인트는 지금 정수를 받기로 한 약속이잖아요. 정수를.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정수를 받기로 했는데 여기를 플롯이라 써버렸어요. 자, 플롯은 뭐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정수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넘기는 값 또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수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자값도 정수여야 되고, 만약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오면 뭐예요? 인자값을 실수로 넘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넘기는 인자값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넘기는 값을 뭐라 한다? 인자값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설명 하나만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int a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지역 안에 선언된 이런 변수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함수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선언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로 합니다. 무슨 변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지역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죠. 여러분들이 안산에 거주하니까 안산 지역 사람, 안산 지역 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여기다가 일반 지역 변수로 합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일까요? 맞아요. 이 매개 변수 또한 뭐냐면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그냥 쉽게 말하면 매개변수도 함수 지역 안에 선언됐기 때문에 지역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반 지역 변수와 매개변수, 즉 걔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지역 내에서 뭐가 정해지냐면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매개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 지역 안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인데,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void a라고 그냥 썼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래요. 이거 어렵죠?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int 단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함수 내에서 함수 내가 아니라 자, 변수를 중복 선언하는 거 금지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뭐 썼죠? int 단 썼죠? 위에 int 단 있어요. 근데 지금 a라는 함수를 선언할 때 뭐도 썼어요? int 단 썼죠. 그죠? 그러면 변수는 중복 선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복 선언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산에 사는 김철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김철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프린트 단에 선언한 int 단이랑 이 a 함수 안에 만들어진 int 단이랑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함수 지역이 다르다면 이 에어리어, 즉 요 공간에서 int 단이라는 변수 사용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a라는 함수에서 int 단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요? 상관없기 때문에. 부산 김철수, 서울 김철수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안산에 박상원이 있겠고 연예인 박상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뭐 서울 어딘가에 살겠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선언했다 해가지고 여기 못 선언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수 안에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 안에 a라는 함수 안에 int 단 선언했다 해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int 단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선언 가능해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이 지역 안에 선언된 요 변수는 요 지역 안에 있는 변수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프린트 단에 a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죠? 그치? a라는 변수를 썼죠. 근데 나는 이 프린트 단 안에 있는 이 a라는 변수를 요 a라는 함수에서 쓰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접근이 불가능하냐? 그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행이 되고 int a라는 함수가 int a라는 변수가 그때 만들어지는데 얘가 프린트 단의 역할이 뭐예요? 구구단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폼은 돌려가지고 출력해 주고 함수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되면 그 안에 선언된 변수는 어떻게 된다? 날아가요. 사라집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변수는 여기 a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쓴 게 뭐라고요? 매개변수 개념 여러분들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함수를 뭐하고 싶기 때문에 유연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왜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고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나 어떤 값 줄 테니까 너 그것 좀 출력해줘 라고 했는데 여기에 값이 결정되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됐었잖아요. 그죠? 유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수를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줄 거죠. 그런데 유연하게 만든 대가는 뭐다? 반드시 인자값을 넘겨줘야 된다. 매개 변수가 2개면 인자값 몇 개? 2개. 만약에 1개면 몇 개? 1개. 0개면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C 언어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매개 변수 안 받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인자값 넘겨버리면 그거는 어긋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요 함수 매개 변수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 이 함수는 자판기다. 이 함수는 자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판기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자판기에 뭐가 있죠? 동전 넣고 지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구멍이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을 2개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그 동전을 2개를 넣어준 게, 그러니까 동전 구멍이 쉽게 말해서 매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다? 매개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